컨텐츠 시작할게요. 오늘 컨텐츠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영어 버전이 있기에 이걸 샀거든요. 제일 처음에. 근데 한국에 와서 이게 되게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샀는데, 사실 이 책의 제목은 The Sense of an Ending 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너무 번역을 바꿔서 이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아주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의 느낌, 마지막의 심정, 끝에 가서야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로 바꿨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인 줄리언 반스라는 분은요, 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이분은 1946년에 태어나셨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사를 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셰익스피어상을 받았고, 2011년에 데이비드 코엔상을 받았고, 2011년에 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라는 책으로 부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부커상 후보에 사실 그 전까지도 3번이나 후보에 올랐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후 영국이 낳은 가장 지성적이고 재기 넘치는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센스 오브 엔딩이라는 원제를 좀 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반전이 사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 책 그냥 소설책, 그냥 부커상을 받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에 가서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꽤 충격적이거든요. 그래서 반전을 생각을 하면서 보면 마지막에 갔을 때 내가 느끼는 것들, 끝에 가서야 내가 알게 되는 것들, 이라는 그 느낌을 저는 이 제목이 되게 잘 살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책은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물론 영어 책에서는 그런데요. 한국 책에서는 이 책이 한 255페이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이 줄리언 반스가 부커상 후보에 올랐을 때, 이 책 너무 장편 소설로 좀 짧은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이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읽었다 때문에 내 책은 300페이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패기가 쩝니다. 그러니까 보고 나면 다시 하면서 다시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냥 가볍게 읽었어도 끝에 가면 하고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럼 우리 줄거리를 한번 봅시다. 줄거리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줄거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인공 토니 웹스터라는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토니 웹스터라는 아이는 정말 평범한 아이예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막 허세도 부리고,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랑 막 밤에 막 무슨 일도 있고, 여자친구 집에도 가고, 삼총사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선생님이랑 장난도 치고, 그냥 그런 평범한 아이예요. 그러다가 데미안 같은 정말 비범한 학생인 에이드리언이 전학을 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똑똑하고 교양이 넘치는지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대담을 나눌 정도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 이 똑똑하고 교양 있는 에이드리언이라는 아이를 만나면서 이 아이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랑 결국 좀 멀어져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들 똑같이 그러듯이 점점 연락이 끊기고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편지를 하나 받아요. 토니가 사귀었던, 주인공인 이 아이가 사귀었던 베로니카라는 여자친구를 에이드리언이 만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친구들 사이의 의리랄까? 좀 헤어진 전 여자친구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톤이라는 아이는 그래, 너네 둘이 잘 한번 해봐라 하고 그냥 편지를 보내고 끝내버려. 그 이후로 에이드리언을 완전히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40년 후에 편지랑 일기가 와요. 베로니카의 어머니, 잠깐 만났던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40년 후에 자기한테 500파운드랑 에이드리언의 일기를 유산으로 남겼대요. 왜죠? 그러면서 과거 일들을 다시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지고 반전이 나오면서 책이 끝납니다. 그런데 책의 특성상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저 주인공이 사실 유령이 아닐까? 저게 진짜일까? 라는 생각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고자, 이 영화를 꿰뚫고자 영화를 보는데, 책의 특성은 주인공이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게다가 고백체의 문장을 썼어요. 나는 당시에 그랬었다. 이렇게 기억한다. 당연히 우리는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진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과거를 기억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우리의 그냥 미화된 기억일 뿐인 거예요. 근데 나는 과거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기억하는 상태인 거죠. 그게 이 책입니다. 계속해서 이러지 않았던가? 그랬던가?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용도 애매하고 과거를 회상도 되게 애매하게 해요. 그게 복선이에요. 전날의 일이었다. 아니, 전전날의 일이었던가? 군더더기 같죠. 왜 굳이 이런 사족을 붙였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복선들을 작게 던져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그림으로 쫙 완성하고 끝이 납니다. 재미있겠죠, 여러분들? 네. 자, 1부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책을 읽도록 할게요. 1부 이야기는 10대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인데 특이하게도 수업 이야기를 하면서 1부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냥 수업 시간으로 한 부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업입니다. 수업이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과 끝이 맞물리는 게 수업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약간 남학생들의 허세, 장난기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담아냈어요. 예를 들어서 읽어드릴게요. 자, 그럼 마셜 군이 대답해볼까? 학생은 헨리 8세의 치세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궁금함보다는 안도하는 마음이 컸다. 마셜은 신중한 성격의 천취돼 진정한 무지가 갖는 독창성조차 결여된 타입이기 때문이었다. 마셜은 선생님의 질문 속에 숨어있을 만한 복잡한 의미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답을 정했다. 혼란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참고 있던 웃음이 비죽비죽 새어나왔다. 헌트 선생님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감돌았다. 괜찮다면 좀 더 상세히 말해볼 수 있을까? 마셜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다가 더는 앞뒤를 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거대한 혼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핀, 자네는 어떤가? 자네는 이 시기에 대해 아는 게 좀 있는가? 전학생은 내 앞줄 왼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셜의 천치 같은 대답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잘은 모릅니다, 선생님. 하지만 하나의 사유 방식은 있는데 그에 따르면 모든 역사적 사건, 예를 들면 1차 세계대전의 발발까지도에 대해 우리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말은 뭔가 일어났다는 것뿐입니다. 핀이라는 건 에이드리언이라는 아이 이름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핀이라는 아이와 친해집니다. 이 아이와 친해져서 이제 삼총사처럼 지내던 아이들 사이에 끼워서 에이드리언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그런데도 이 에이드리언은 자기들끼리 나누는 되게 병맛 같은 대화에 에이드리언은 항상 제3자처럼 옆에 그냥 존재할 뿐이에요. 여기 보면 유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 학생들 특유의 약간 나 되게 쿨해, 나 되게 잘 비꼬아, 나 이런 일 정도에는 전혀 뭐 동요하지 않아 라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이제 유머러스함이 숨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롭스라는 아이가 자살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롭스라는 아이가 자살을 했대.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 도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땠다더라. 이 아이가 여자친구를 임신시켰다더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자살했다더라. 하는 식으로 아이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아요. 그런데 이 롭스라는 아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은 조금 유머러스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롭슨이 여자친구를 임신시켰고 다락방에서 목을 맸고 이틀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거였다. 걔가 제목을 매달 줄도 알았다니 의외인데? 과학반 6학년이잖아. 그래도 목 매듭은 특별하게 매줘야 한다고. 그건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그리고 진짜 교수형이나 그런 거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매듭으로도 가능하다고. 지식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지. 그 여자친구는 어떤 애인 것 같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의 수들을 대입해보았다. 꽉 막힌 수처녀. 그러나 이젠 말로만 처녀. 달고 다른 여점원. 경험 많은 연상녀. 성병을 줄줄이 단 매춘부. 그 이야기로 한창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에이드리언이 우리의 관심사를 되돌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롭슨이라는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 대한 죽음을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이야기하면서 나 되게 어른스러워. 나 그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걔 여자친구랑 뭐 어떻게 애가 생겼다면서? 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여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나이에 남자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매춘부 이야기, 어떤 뭐 누나 이야기, 대학생 누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또다시 나옵니다. 본인의 기억을 의심하는 대목이. 둘이 정확히 이런 대화를 나누었냐고? 아마 거의 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 기억해보자면 그랬다. 인 겁니다. 계속 이런 부분이 나와요. 떡밥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런 유머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가면요, 이 에이드리언이라는 아이가 자살을 하는데 결국 롭슨이라는 아이 역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칭을 이뤄요. 1부, 2부에서 대칭을 이뤄요. 롭슨이라는 아이가 애를 임신시켜서 자살했고 결국 에이드리언이었다는 똑똑했던 아이 역시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자살해버렸어요. 대칭을 이룹니다. 그리고 본인이 멍청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랑 이 주인공인 토니 역시 대칭을 이뤄요.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내용이 이 책 끝나갈 때까지 주인공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나 멍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이 끝나고 나서 헉 하면서 회한의 감정이 들어요. 이게 이랬다고?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의 토니가 느끼는 감정을 동일하게 독자가 느낄 겁니다. 너무 무지해요. 이 토니는 나중에 일기장이랑 500파운드를 받고 나서도 그냥 이렇게 기억해요. 포드 여사, 그러니까 베로니카와 한 1년 정도 사귀었고 포드 여사의 남편이 자신을 하대했고 그의 아들은 자신을 오만하게 바라보았고 그녀의 딸은 자기를 교묘하게 조종했다. 그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500파운드와 그녀의 사죄를 받을 만큼은 결코 아니었다. 나는 이걸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포드 부인은 베로니카의 엄마예요. 과거에 자기가 베로니카라는 여자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 엄마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사라 포드라는 여사와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룻밤을 여자친구 집에서 자고 온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친구랑 가족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산책 가고 없어. 집에는 그 베로니카의 엄마랑 자기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 먹으면서 되게 뻘쭘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여기 오래 사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포드 여사는, 이 사라라는 여자는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은 걸 주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만데 너무 뜬금없이 앞뒤 상황도 없고 그냥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은 걸 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집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베로니카가 자기한테 스킨십을 점점 더 격렬하게 하기 시작했던 거죠. 뭐지? 싶죠. 그래서 이 책은 회한의 정서가 강해요. 반전, 내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무지함을 이 책은 우리한테 굉장히 격렬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2부 들어서는 이제 반전이 시작이 돼요. 사실 이 에이드리언의 일기장이라는 건 그냥 맥거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기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긴 게 500파운드와 일기장과 편지인데 사실 편지를 유산으로 받은 것도 아니야. 편지는 그냥 옛날 게 왔을 뿐이고 유산으로 받은 500파운드와 일기장인데 이 500파운드와 일기장은 그냥 맥거핀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기법일 뿐이야. 그런데 500파운드를 왜 줬을까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500파운드를 여러분 왜 줬을까요? 500파운드를 왜 줬을까? 여러분 추측해보세요. 그 사라 포드라는 베로니카, 내가 1년 정도 만났던 베로니카라는 여자의 어머니가 심지어 나한테 500파운드를 줬어요. 왜요? 그것도 40년이 지난 뒤에.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10대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내 과거 여자친구가 만났어. 그리고 나서 그녀의 어머니가 나한테 일기장을 하나 남겼대. 그럼 여러분들은 받으러 가실 거예요? 내 옛날 친구 일기장을 나보고 받으래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죠. 근데 여러분들 유산으로 100만 원이랑 일기장을 남겼대요. 받으러 가실 거예요? 받으러 가겠죠. 100만 원인데요. 돈이 들어 있으면 받겠죠. 그래서 500파운드를 남겼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후 2부에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반전이 나는 과거에 내 친구였던 에이드리언과 내 과거 전 여친이었던 베로니카가 둘이 사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쿨하게 니네 잘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가볍게 넘기고 1부가 끝났거든요. 2부에선 달라요. 그 편지를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읽게 된 거야. 에이드리언에게 보냈던 편지를 나중에 베로니카가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 줄게요. 에이드리언이랑 베로니카가 만난다라는 편지를 토니에게 보냈어요. 토니는 그냥 잘 만나봐 라고 이야기하고 이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베로니카가 자신에게 찾아와서 편지를 줍니다. 편지가 와요. 그 편지는 과거에 내가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보냈었던 편지예요. 이 앞부분을 내가 기억하기로 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나는 예의 바보 같은 서간체 따위는 일절 쓰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와 베로니카가 공동으로 느낄 윤리적 가책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 또 나는 베로니카가 오래전 받은 괴로운 상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에게 신중을 기할 것을 권했다. 그런 다음 그에게 행운을 빌었고 그의 편지를 텅 빈 벽난로 속 쇠살대에 넣고 태운 후 이제부터 그 두 사람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내치기로 결심했다. 과연 이 부분과 뒷부분이 정말 같은 편지를 이야기하는 걸까 싶을 정도입니다. 내 기억으로는 나는 분명 쿨하게 보냈었어. 그런데 이 편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편지 앞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에이드리언에게, 아니 에이드리언과 베로니카에게. 베로니카, 개같은 년, 잘 지냈나? 너도 함께 이 편지를 읽도록. 과연 너희 둘은 서로 천상배필이니 모쪼록 그 기쁨을 실컷 누리길 바라마지 않아. 서로에게 한없이 빠져든 나머지 서로에게 해가 되는 일도 영원히 지속되길. 내가 너희를 소개해준 나를 저주하게 되길. 으로 편지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너희에게 계절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기원컨대 너희의 관절과 성유를 바른 머리통에 산성비가 쏟아지기를. 로 끝나요. 이것이 첫 번째 반전입니다. 나는 분명 쿨하게 보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과거와 내가 실제로 행했던,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억에 남았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죠. 이게 이 책의 포인트예요. 결국 이 주인공은 본인이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편지를 받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편지를 썼던가? 과거에 도대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진실에 다가가는데, 진실에 다가갈수록 이 토니는 멍청이가 돼요. 진실에 가까워는 지는데 토니는 점점 멍청해질 뿐입니다. 핵심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1부의 앞부분이에요. 1부의 엄청 앞부분입니다. 핵심을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입니다. 그런가 과연? 어디에서 읽었나? 라그랑주입니다. 파트리크 라그랑주. 프랑스인입니다.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롭슨의 자살이 그 예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러나 헌트 선생님은 다른 선생들과 마찬가지로 에이드리언이 특별한 지위를 누리게 해주었다. 우리들이 도발을 시도하면 대부분은 설익은 냉소, 잘하면서 벗어나게 로 치부어대곤 했다. 반면 에이드리언의 시도는 어떻게든 진실을 찾는 행위로 대접받았다. 그 일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 그 일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사소하다 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최근 일이지요. 따라서 역사로서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린 그가 죽었다는 것, 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 그녀가 현재 임신했다는 것, 아니면 과거에 그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 뭘 알고 있을까요? 단 한 장의 문서, 엄마 미안해 라고 쓴 한 장의 유서가 있습니다. 최소한 브라운이 한 말은 그렇습니다. 그 유서가 아직도 존재하나요? 폐기되었나요? 누구나 아는 동기나 이유를 넘어서 롭슨에게 다른 동기나 이유가 있었나요?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뱃속의 아이가 그의 자식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 롭슨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의 여자친구도 사라져버리고, 어쨌거나 누구도 그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 어느 누가 롭슨의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보이시나요, 선생님? 에이드리언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2번 읽는 거예요. 그래서 1부를 다시 읽는 겁니다. 에이드리언의 상태와 동일해요. 우리는 그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책 끝에 가서도 우리는 에이드리언이 왜 죽었는지 몰라요. 그의 아이가 진짜 그의 아이인지 베로니카의 아이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의 유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린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 책의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역사라는 건 승자의 기억도 아닌, 패자의 항변도 아닌 그저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토니는 승자도 패자도 아닌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이에요. 살아남아서 이 책을 쓴 거죠. 토니의 이야기인 겁니다. 토니는 결국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건에서 구원받은 것 역시 멍청해서고요. 이 사건의 마지막에 가서 치명타를 입은 것 역시 본인이 멍청해서예요. 본인이 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 아이는요. 베로니카 엄마와 에이드리언 사이의 아이예요. 그래서 그 집에, 베로니카 집에 갔을 때 베로니카의 엄마가 베로니카에게 너무 많은 걸 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사실 유혹했던 거죠. 근데 유혹을 했는데 이 토니는 멍청해서 몰랐던 거예요. 이 엄마가 나를 유혹을 하는 건지, 뭘 주라는 게 뭘 주라는 건지, 돈을 떼이지 말라는 건지 본인은 몰랐어. 하지만 에이드리언은 똑똑했죠. 똑똑했기 때문에 이 유혹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베로니카의 엄마에게 이제 마음을 주게 됐고 둘이 사랑을 했겠죠. 사랑을 한 뒤에 아이를 낳고 에이드리언은 자살한 겁니다. 에이드리언이 이 엄마에게 빠져든 이유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에이드리언에게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다기보다 엄마는 과거의 가정을 버리고 떠났는데 몰라요. 왜 버리고 떠났는지 몰라.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던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너 싫어서 간 거 아니야? 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엄마는 왜 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모성의 결핍이 있습니다. 이게 겹치게 되죠. 결국 베로니카는 이 아이를 끝까지 키웠을까요? 과거에 키워왔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에이드리언은 왜 죽었을까요? 겁이 나서 죽었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을 다 읽어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반전만 이야기하고 끝에 뒷부분 한 2장 전에 반전 이야기하고 책이 끝나버려요. 소설 진짜 불친절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토니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토니가 그렇게 썼잖아요. 너네 둘은 천생연분이고 너네 둘 사이에 애가 생겨버렸으면 좋겠어. 그 애가 대대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고 네가 이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니네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맞아떨어졌죠. 둘 사이에 어쨌든 둘 사이는 아니지만 사이에 아이가 생겨버렸고 그 아이는 장애가 있고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마와 사랑에 빠져버린 거죠. 도덕적 책임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을 뿐이에요. 윤리적인 책임. 아니 막말로 그냥 가가지고 내가 막 뭐 부두 인형을 샀어. 뭐 지푸라기로 된 인형을 사가지고 죽어라 이러면서 막 심장을 막 찔렀어. 근데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게 내 탓이에요? 아니죠.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죄책감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는 책임의 사실을 보았다. 그곳에는 내 이니셜이 있었다. 라고. 토니는 분명 잘못은 없죠. 토니는 과거 여자친구가 있었고 내 친구가 그 전 여자친구랑 사귀어서 난 그냥 저주를 섞은 편지를 보냈을 뿐이에요. 거기서 내 이야기는 끝났었어야 됐는데 결국 이 이야기가 꼬이고 꼬여서 결국 토니는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책은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잘 쓰여졌다라고 보입니다. 노년의 토니를 잘 묘사했어요. 노년에 쓸쓸하고 외롭고 혼자 늙어가고 이런 게 실감날 정도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아요. 뒷부분은 상당히 좋고 앞부분 역시 학생들 사이의 치기, 호기로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와 나는 반전을 위해서 읽을 거야, 여기 반전이 이렇다면서 라고 읽으면 그 맛이 좀 떨어질지 몰라요. 굉장히 잘 쓰여진 책입니다. 아주 설계가 잘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또다시 앞부분을 읽게 만드는 책이에요. 진짜 전 재밌게 읽었어요. 북커상이라는 걸 빼고도 충분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모로 정말 매력적인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그러면 컨텐츠 마무리합시다.